여러분,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산업 지수도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 산업 지수도 0.78% 하락했어요. 그래서 267.13으로 13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34,060.6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요, 요즘 시장을 보면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게 기업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0.5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5.41이 빠졌고요. 13,303.64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락이 그렇게 컸던 하루는 아니었고요. 강보합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하락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세 가지 요인. 우리가 미국 뉴욕 증시를 왜 봐야 하나 하면요. 우리 경제를 읽기 위해서 또 세계 경제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한 번쯤 이렇게 훑어보는 게 좋거든요. 미국 경제의 영향을 우리 경제가 바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훑어보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요소는 무조건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니까 이게 여러분 기술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팡이라고 하죠. 팡.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여기에 알파벳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쭉 따져보면 이 기술주들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주라는 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가 이게 미래의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는 주가가 사실은 미래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반영한 가치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기술주들에게는 타격이 가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격이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애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12%나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1.17%, 구글도 0.77%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술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요소는요. 기본적으로 제닛 옐린 미국 재무장관의 입이었어요. 제닛 옐린 장관은요. 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포럼 연설에 들어갔습니다. 그 연설에서 우리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인세 체계를 개혁한다. 이 말은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가서 주가들이 주르르 빠졌습니다. 주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인세가 지금 21%였던 것을 28%까지 지금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거의 한 7%포인트 높이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막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요. 게다가 4월에 신규 주택 착공 실적도 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치가 한 170만 채 정도 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56만 9천 채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밑돌았죠. 이런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실제 변동성 지수, 월가 공포지수라고도 이야기하죠. 공포지수가 21.34%까지 쭉 올랐습니다. 쭉 올랐어요. 이게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럽 증시도 떨어지거든요. 독일 닥스 지수도 지금 0.1% 내렸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0.2%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아마 이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 얼마 동안 오래 가느냐, 늦게 가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당장 얼마나 급격하게 올 거냐,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급격하게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올 7월, 8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거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성장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리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2% 성장 때문에 갈 거냐, 이것을 가름하는 지표가 될 겁니다. 7, 8월. 이 7, 8월이 왜 지표가 되나 하면요. 작년 7, 8월에는 이제 7, 8월에는 쉽게 말하면 코로나19의 영향이 확 떨어졌을 때예요.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까지 복귀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어떤 작동을 안 하는 게 7, 8월이거든요. 작년에 워낙 떨어졌으니까 원래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저효과가 아마 7, 8월 정도 가면 이게 해소가 될 거니까 그때쯤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 될 겁니다. 그것도 초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2%보다 훨씬 넘는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두 자릿수로 가면 이건 충격일 거고요. 두 자릿수까지는 안 가겠지만 하여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거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